자, 안녕하십니까. K2자정부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오늘은 이제 테마 관련돼서 좀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관련된 얘기와 테마 관련된 부분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오늘 그러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보고 한번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점을 갱신한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월봉상 흐름인데 지금 이제 11월 들어서 단기 좀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앞선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 거래소 시장으로 매기가 좀 몰린 흐름이죠. 외국인이 역시 뭐 거래소와 코스닥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장 초반부터 거래소 시장을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일단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54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앞선 고점을 계속 갱신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0을 이제 돌파를 한 흐름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추세를 계속 만들어야겠죠. 만들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연고점,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번 한 번 더 상승을 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이 앞선 고점 부근이죠. 이제 780포인트 정도의 임박을 한 흐름이고 2015년의 고점이 78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788포인트를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단기 조정이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이제 800포인트까지 임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원체 지금 거래소 시장보다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종목도 그렇고 수익 내는 흐름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시장보다 상당히 좀 수급적인 흐름으로도 그렇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 많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이오 뭐 이제 테마로 좀 볼게요. 강한 테마가 최근에 이렇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누누이 얘기해드렸죠. 셀트리온이 오늘 좀 쉬고 있고 다른 기타 대형 제약주들이 쉬고 있긴 하지만 반면에 또 새롭게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MG메드 그리고 텔콤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역시 뭐 15% 이상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의 바이오 제약주들이 조정을 보이는 틈을 틈타서 중소형주 쪽 그런 이제 바이오 제약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뭐 티슈진, 뭐 이 세 가지 업종 종목들만 합쳐도 코스닥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은 한 20% 언저리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셀트리온 그룹주와 티슈진, 신라젠까지 합치면 뭐 상당히 좀 거래소 시장 말고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종목들이 움직여야 결국엔 788포인트를 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끝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고점에서 매물이 계속 장중에 소화가 되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장대 음봉으로 전환되지만 않으면 뭐 계속 추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정가를 논하는 것보다는 적 지금 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정가가 어떻게 되냐, 셀트리온의 적정가가 어떻게 되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적정가는 어느 정도 도달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흐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급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바이오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 평가 적자를 계속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평가, 그러니까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상장을 시켜줬던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신라젠이 실적이 나와서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수급을 불러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테마는 아니고 예전부터 테마로 형성되어 있었던 종목들이죠. 2차 전지나 이제 새롭게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13일에 독일 본에서 2차 수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였죠. 거기에서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 양홍철 부회장이 회장으로, 공동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그 수소차에 대한 집중을 상당히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죠, 전기차보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뭐 2차 전지도 뭐 오늘은 장중 고운 흐름을 보이다가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제 수소차 쪽으로도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도 뭐 유니크 같은 이런 종목도 있지만, 오늘은 다시 이제 대우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시노펙스 같은, 결국에는 이제 그 이 업체들이 결국에 현대차에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제품을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결국에 이제 현대차와 조금이라도 밀접이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들은 시장, 코스닥 시장을 특히나 더 많이 끌고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일단 IT 관련된 부분입니다. IT. 여기서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도 있고요, OLED도 있고요, 그리고 소재도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업종들은 결론적으로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업종들이죠.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결국에는 내년까지 계속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어서 수익을 실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웬만한 그런 뭐 흐름 보러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까지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내년까지도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더라도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들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계속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이 세 가지 업종들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한두 가지 정도 업종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리죠. 평창 올림픽이 2월에 열리는데, 결국에 평창 올림픽이 2월에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내수 경기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평창 올림픽의 평창 올림픽 뭐 스토어, 평창 올림픽 온라인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서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이제 수베니어, 이 기념품 같은 거를 이제 파는 그런 온라인 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롱구스라고 하나요? 예, 롱구스라고 하는 이 점퍼죠, 점퍼. 오리털 점퍼가 불티나게 좀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그 회사가 신성통상인가 봐요. 예,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 말고 결국에는 이제 내수 소비를 증진을 시키기 위한 업종들도 슬슬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료나 의류나 그리고 또 결국에 이제 소비주들이죠.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들이 생길 때마다 결국에는 좀 많은 소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 말고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제값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실적을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고가의 논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에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를 어,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 말고 뭐 어떤 업종을 올릴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이제 업종만 하나 딱 나오면 이 외국인들과 기관은 같이 동반 매수를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역시 그런 업종이 한번 나오기가 무서운 거지 나오면 엄청난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말고도 또 다른 업종 어떤 업종이 이제 뒤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를 잘 눈여겨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내년 아니 올해 말까지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쯤에 저희가 이제 유안타 증권도 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투자증권 이제 어떻게 방송을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